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48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현금 흐름표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단기 순이익에서 자, 우리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손익계산서를 그렸는데 자, 매출액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2천. 그럼 이제 매출 이익은 8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8천만 원. 자, 매출액이 8천이고 자, 이제 그 밖의 수익. 자, 기타 수익은 2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비용이 1,000. 그러면 이제 세전 이익이 자, 9천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세전 이익이 자, 9천이면 자, 법인세가 10%라고 할게요. 900. 그럼 이제 단기 순이익은 8,100이 되는 거죠. 자, 기타 포괄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때요? 괜찮은 회사예요. 그렇죠? 괜찮은 회사니까 저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투자해도 괜찮겠죠. 자, 근데 투자를 했더니 얼마 못 가서 저 회사가 문을 닫았대네.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수치상으로는 진짜 괜찮은 회사잖아요. 더군다나 이 회사의 자본은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자본금 1억 갖고 1년에 8,100만 원을 벌었는데 저 회사가 문을 닫았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얘는 자, 사오는 거는 죄다 자기가 현금으로 사왔어요. 이거는. 그리고 파는 거는 죄다 외상으로 팔았어. 죄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외상 대금을 못 받으면 그러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현금 흐름표는 자, 이 기업의 활동을 먼저 영업 활동과 그 다음에 투자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영업 활동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영업 활동에서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자, 투자 활동을 통해서 300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을 통해서는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영업 활동으로 들어왔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 300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재무 활동으로 100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의 증감은 800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의 현금을 더하면 자, 기초의 현금이 50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기말에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850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현금 흐름표의 구조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자,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투자활동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재무활동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요거를 분석하면은 단기의 현금이 우리 회사에 얼마가 유입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해주면 요게 우리 회사의 기말의 현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론. 자,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활동이 뭐고 재무활동이 뭐냐 요것만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택관리사의 현금 흐름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그냥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은 현금 흐름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먼저 영업활동을 내버려 두시고 투자활동이 뭐냐? 이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의 대여나 회수.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자, 이게 바로 투자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금을 대여하거나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이나 자 또는 상환,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이나 또는 상환, 그 다음에 뭐 주식의 발행이나 상환, 자 또 뭐 자기 주식의 취득,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여기 현금의 대여나 회수, 요게 여기 있는 거죠. 뭐 단기 대여금이나 회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비유동자산하고, 자, 여기 있는 대여금. 자, 요게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는 차입금이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에서는 사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죠. 이거. 자, 요게 무슨 활동이냐? 요게 재무활동. 자, 현금의 대여나 비유동자산에 요게 투자활동.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재무활동하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을 제외한 요 나머지 활동이죠. 이것들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중에서도 차입금을 제외하고 비유동부채에서 사채를 제외한 요 빨간 것들, 요 놈이 이제 뭐가 되느냐? 요게 영업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느냐, 투자활동에서 발생했느냐, 재무활동에서 발생했느냐, 요것만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주택관리사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요거를 제일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 영업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주 간단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리십니다. T자를 하나 그려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가 현금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발생주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요 발생주의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주의 순이익인데 요 금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주의 순이익은 뭐냐? 자,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자,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이 요게 발생주의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주의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거래의 판료소를 생각하세요. 자, 차변에는 이거 원래는 차변 대변이 아닌데 어차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왼쪽에는 자산의 증가를 쓰시고 오른쪽에는 자산의 감소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오고요. 자, 부채의 감소는 왼쪽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의 판료소죠.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원래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잖아요. 요것만 뒤집으세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는 이쪽으로 오고, 자, 수익의 증가는 일로 옵니다. 자, 일로 오게 되면 그러면 요게 바로 현금주의 순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보험료가 얼마가 기록이 됐느냐, 1년분 보험료를 얼마를 기록했느냐 하면은 한 달에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년이면 120,0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자, 언제 줬느냐 하면은 7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지급했느냐? 120,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자, 결산 때는 뭐 합니까? 여기서 자, 6개월만 당해연도 비용이죠.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은 차변의 성급 비용을 60,000원 만들어주면서 보험료를 60,000원 이렇게 빼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이렇게 60,00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손익계산서.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60,000원이 여기 기록이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000원이 잡혔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자, 원래 현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120,000원이 나갔잖아요. 현금은. 지금 현금은 120,000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보험료가 60,000원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걸 맞춰주려면 자, 발생주의 순이익은 요게 40이죠. 요게 40. 자, 그 다음에는 현금주의 순이익은 이게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현금주의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인데 자, 실제로 현금은 얼마가 나간 거예요? 자, 120,000원이 나간 거죠. 근데 여기는 60,000원만 나간 걸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 얼마가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가 60,000원이니까 여기다가 60,000원을 갖다가 딱 써요. 그러면은 여기에 현금주의 순이익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발생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다른 수익은 없어. 단지 보험료만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기 순손실이 되겠네요. 자, 당기 순손실이 얼마냐? 60,000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60,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60,000원, 이렇게 적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회사는 다른 수익은 하나도 없고 보험료 하나만 생겼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원래는 얼마가 나갔어요? 120,000원이 나갔죠. 자, 120,000원이 나갔으니까 현금은 120,000원이 나갔는데,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여기는 보험료가 60,000원만 기록이 돼가지고 다른 수익 없고 다른 비용 없다라고 하면은 당기순손실이 60,0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주의에 의한 지출은 얼마가 나갔어요? 현금은 120,000원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주의에다가 마이너스 120,000원 이렇게 써주면 자, 여기가 60,000원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12에서 요거는 플러스 60,000원 하면은 마이너스 60,000원 이렇게 돼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서 마이너스 항목이 나올 때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복잡할 게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비용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할 때 자,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부채의 증가 오른쪽, 부채의 감소는 왼쪽.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비용이고 수익인데 그것만 뒤집어라. 그래서 오른쪽에 비용,
왼쪽이 수익. 요 포지션만 잘 맞춰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 나오는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문제는 무조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마이너스의 개념이 지금 아직까지 안 잡히셔서 그래요. 자, 하여튼 일단 요 흐름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요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마이너스가 나올 때와 플러스 나올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따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흐름만 잡으세요. 왼쪽이 차변 아니에요. 왼쪽이 현금주의, 오른쪽은 발생주의.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감소, 증가, 수익, 비용, 요것만 뒤집는다. 요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449페이지 보면, 자, 현금 흐름표의 양식인데, 먼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래서 여기에 현금의 증강, 거기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하면, 자, 그놈이 기말의 현금이다. 거기까지만 이해. 자, 넘길까요? 자, 450페이지에, 자, 다음은 현금 흐름표의 일부다.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니에요? 그럼 이 문제잖아요, 바로.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지 모르고, 자, 투자활동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이 가로가 쳐졌다는 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121만 4천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을 통해서, 자, 35만 4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현금의 증감이 얼마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거기에 기초의 현금이 8만 원이래요. 그랬더니 기말의 현금이 10만 5천 원이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 놈에다 요 놈을 더한 게 얘니까 얘는 2만 5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에서 얘는 빼고 얘는 더해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려면, 자, 계산기 2만 5천 원에서 출발합니다.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5만 4천.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121만 4천 원. 그러면 여기는 88만 5천 원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 자, 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무조건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여기다 쉬운 숫자 한번 집어넣을까요? 30원에서 10원이 줄었고, 자, 여기다가 20원이 늘어나요. 그럼 얘가 40원이잖아요. 40원. 근데 지금 얘를 물은다 이거예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구하려면 여기 40원에서, 자, 30에서 10원을 빼고 20원을 더해서 얘가 나온 건데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40원에서 얘는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더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10. 그러면 얘가 30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자,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의 구분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나눈다. 자, 우선 자산 쪽에는 현금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이 나뉘어진다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투자활동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서 이루어지죠. 현금의 대여나 회수,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이게 투자활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오른쪽에서 이루어지죠.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그 다음에 자,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거래, 요게 재무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영업활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450페이지로 가시면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번에서 7번 나와 있는데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안 읽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투자활동만 보세요. 자, 투자활동에 보면은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러니까 이것도 지저분하니까 외우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나 회수,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지저분한 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서 도저히 헷갈립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452 자, 현금 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거 그랬어요. 그럼 아까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금의 대여나 또는 회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비유동자산 취득이나 자 또는 처분, 자 요게 바로 투자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그럼 거기 자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설비를 매각했대요. 그러면 설비는 비유동자산이고 매각했으니까 처분이네. 그러면 바로 1번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바로 체크했죠. 답은 1번. 자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거는 요거는 뭐예요? 재무활동이죠. 요 재무활동은 자 현금의 차입이나 또는 상환, 자 사채의 발행이나 자 또는 상환, 그 다음에 자본의 거래죠. 자 현금의 흐름이 있는 자본의 거래. 그러니까 뭐 무상감자, 무상증자 이런 거 말고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무활동이다. 그러면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 현금이 나갔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재무활동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은 재무활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대요. 그러면 요거나 요거에 해당하지 않은 게 영업활동이죠. 그래서 4번은 영업활동. 그 다음에 5번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의 취득.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의 취득이나 처분, 요거는 영업활동으로 그냥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거기 보시면 건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통합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건물하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건물만 그냥 보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기초의 건물이 얼마 있었느냐? 40만 원이 있었고, 자, 그러면 더 편한 방법이 요거 두 개를 순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순액으로 치세요. 그러면 자. 건물은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취득, 그 다음에 여기가 처분, 그러면 여기가 기말입니다. 이렇게. 자, 기초의 건물은 얼마 있었어요? 자, 원래가 기초의 건물은 40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어요? 14만 원. 그러면 기초의 건물은
6만 원짜리다라는 거 얼른 계산할 수 있죠? 다시 보면 자, 우리 회사 건물이 기초에 40이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이렇게 14만 원이 있으면 얘는 26만 원이잖아요. 기초의 건물이. 자, 그 다음에 기말은 46만 원에서 16만 원.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 기말의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중의 건물을 얼마를 취득했대요? 자, 14만 원이 취득이 됐어요. 거기에. 자, 기중 건물 취득액이 14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4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래요? 5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감가상각비는 5만 원. 그럼 여기 처분한 게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가 40만 원인데 8만 원. 그러면 얼마짜리 건물이 없어졌어요? 자, 32만 원이 없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건물의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 있대요?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물이 10,000원. 제가 이거 계산 잘못했죠? 이거? 여기에 40만 원이면 여기에 3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처분이 5만 원 나오는 거죠. 처분이 5만 원. 근데 거기 처분이익이 얼마 나왔대요? 6만 원. 자, 처분이익이 10,000원. 그러니까 결국 돈은 얼마가 들어왔다? 6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냥 이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는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건물이고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자, 기초. 자, 여기도 기초. 기초는 40. 자, 여기 14.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취득합니다.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14만 원에 취득. 자, 그 다음에 기말. 자, 기말은 46만 원. 여기 46만 원이고 여기가 16만 원이죠, 요거. 자, 그런데 이번에 IS상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있었대요? 자,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느냐? 19만 원이고 16만 원이니까 3만 원의 누계액이 없어진 거예요, 처분. 자, 여기는 54만 원인데, 자, 54만 원인데 46만 원이면은 여기 8만 원이 처분. 자, 8만 원짜리 기계를 팔았어요. 자, 건물이죠? 건물이 8만 원이 없어지면서 얘가 없어질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이 없어지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현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여기서 생긴 게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10,000원 이렇게 나왔다며요. 그럼 여기 9만 원이니까 현금은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6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건물 따로 감가상각 누계액 따로 계산해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다 6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나온 대로 쓰시면 여기 나온 대로 한번 들어갈게요. 40. 그 다음에 기말이 46.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초가 14. 기말이 16.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이 취득이 14. 여기다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처분 이익은 10,000원. 잠시 보류.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상각비가 5만 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돼요? 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이 없어졌고, 자, 건물은 8만 원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여기다 8만 원짜리 건물이 없어지면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3만 원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처분이익이 10,000원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얘는 9만 원이고, 얘가 3만 원이면, 자, 우리는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6만 원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계정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53페이지에 자,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그럼 아까 우리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나 회수, 비유동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자, 재무활동,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거래, 주식을 발행하든지 주식을 태워버리든지, 자, 아니면 자기 주식을 취득하든지 이런 게 재무활동입니다. 그러면 자,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먼저 토지를 취득했대요. 그럼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투자활동이니까 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단기 차입했대요. 그러면 자, 현금을 차입하는 것은 재무활동. 주식을 발행했대요. 재무활동. 자, 사채를 발행했대요. 재무활동.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대요. 재무활동.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투자활동이란 현금의 대여나 회수,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요게 투자활동. 자, 재무활동은 현금의 차입이나 상환,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이나 상환, 자, 그 다음에 자본의 거래, 자본의 거래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요게 바로 재무활동. 나머지는 죄다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건덕지가 없어요. 그것만 명쾌하게 우선 기억하시면 이렇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냐 아니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4페이지 보시면 그 주의를 요하는 선택적 현금 흐름, 요거 좀 왕별 하나 해주시고요. 요게 뭐냐, 원래가 이자를 받는데요. 자,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이에요. 이자를 받는 거는. 근데 이거를 예외적으로 투자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왜요? 내가 현금을 대여하는 건 투자활동이라며. 그래서 거기서 이자를 받았으니까 걔는 투자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거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주는 거. 이자를 주는 것도 원칙은 영업활동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재무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현금을 빌리면 재무활동이라며. 그러면 현금을 빌렸으니까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무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 배당금을 받는 건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다시 배당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 비유동 자산을 취득해서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재무활동이에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네 가지는 좀 특별한 문제가 나올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가지 정도는 왕별해 주시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하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자, 456페이지에 자,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800원인데 자,
X1년도 이자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겠느냐. 그럼 아까 제가 요거 설명드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현금주의고, 자, 여기가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손익계산서 IS 상에 자, 당기순이익이나 아니면은 당기순손실에서 출발해요. 당기순이익은 플러스로,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자 비용만 있고 다른 수익은 없다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자 비용만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수익은 없대요. 다른 수익은 없고 이자 비용만 거기에 얼마 있대요? 800원. 그럼 요거는 당기순 손실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당기순 손실이 800원이에요. 아,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사차림 발행 차금 상가액이 80원이 포함됐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차림 발행 차금 상각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어디에서 빠져버릴까요? 자, 요 이자 비용 800원 중에는 사차림 발행 차금 상각이 80원 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나간 거는 720원만 나갔다. 그럼 여기가 720원,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자, 발생주의 현금 흐름은 72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얼마냐?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미지급 이자 보세요. 미지급 이자는 부채죠. 그럼 우리 아까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이고 부채의 감소는 왼쪽이다. 그러면 미지급 이자가 기초에는 92원인데 기말에는 132원이네요. 그럼 부채가 40원이 늘어났으니까 일로 가야죠. 40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성급이자. 성급이자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그러면 여기는 40원이 52원, 12원이 늘어났네요. 그럼 끝났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700, 마이너스 720에서 요거는 플러스 40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6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래 현금에서 12원을 더한 게 680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692원이 나가면 마이너스 692에서 자, 요거 더합니다. 플러스 12를 하면은 마이너스 6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자, 이자가 현금으로 나간 돈은 692원이 나갔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이해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요거 저 뒤에 있는 문제를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요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면은 현금 흐름표는 완벽하게 끝난 거다. 자, 그 정도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458페이지 가시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제표 자료다.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일 때 현금 흐름표상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거.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시고 자, 여기가 현금주의 아니면은요, 요게 이제 현금주의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IS 발생주의. 자,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 여기는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 자, 거기 보세요. 그러면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당기순이익이 50이래요. 요거. 그러면 발생주의가 50이고, 그러면 요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현금주의로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단해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여기다 비용을 쓰고 여기다 수익을 쓴 건데, 여기가 중요한 게 이 비용 중에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 그거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다, 이 소리죠. 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 뭐겠어요? 우리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건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 자, 요 수익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현금에 유입이 없는 수익만 여기에 기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 여기에 현금에 유출이 없는 수익은 왼쪽. 현금에 유입이 있는 수익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비, 얘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이쪽으로 가요. 13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증가. 자, 매출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 자, 사채의 상환손실. 자, 사채의 상환손실도 역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4만 원. 오른쪽.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오른쪽. 자, 단기 차입금이 감소됐대요. 근데 단기 차입금은요, 이건 재무활동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삐끼라 이렇게 불러요. 자, 차입금, 단기 차입금, 요거는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끝났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가 보세요. 50,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2, 그러면 여기가 79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4만 원을 빼면 그러면 현금주의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65만 원이 들어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자, 단기 차입금의 감소, 그게 삐끼 문제다, 이 소리죠. 자, 다시 한번 단기 차입금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다. 자, 어차피 지금 시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좀 이따 더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현금 흐름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자, 현금 흐름표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